네, 안녕하세요. 신혁쌤입니다. 오늘은 구차시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선생님이 생각할 땐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아마 여기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인칭 대명사 표를 외우는 것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영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외우셨을 텐데요. 이 I, my, me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이 주격, 주어 자리에 쓰는 어떠한 것과 그 다음에 소유격, 그리고 목적격, 목적어 자리에 쓰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좀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 저는 동사의 변화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의 변화형.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의 변화형을 총 5단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5단 변화, 5단 변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거를 얘기를 해보면 make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make라는 동사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형이 있고 made, 그 다음에 이 과거 분사라고도 부르는 그 이름이 너무 길어서 pp라고도 줄여 부르는 이 made, 지금은 이제 모양이 같죠. 과거형과. 그 다음에 이제 ing가 붙는 거에 대해서도 조만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제 그거를 영어에서는 이제 3인칭이라고 부릅니다. 1인칭이 나고 2인칭이 너고 3인칭이 이제 그 외이기 때문에 3인칭 그리고 하나 또는 한 개를 단수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이제 요 명칭으로 부를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 시제일 때 이제 일반 동사에 또 마지막 s를 또 붙여줘야죠.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총 5가지의 변화형을 먼저 외우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한글을 배울 때에도 이런 어떤 자음 모음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어려웠던 것처럼 사실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본다면 오늘은 바로 이 세 번째에 와 있는 과거 분사 이 pp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도대체 왜 외워야 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살펴보시면 수동태 vs 능동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수업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수동태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능동태는 뭐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make라는 단어를 암기를 하죠. 동사 원형, 만들다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능동태예요. 능동태. 원래 자체. 동사 원형의 원래 의미가 이름이 능동태예요. 약간 좀 능동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수동태라고 해서 오늘 배우는 이 친구는 그 반대 개념이에요. 자, 먼저 한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들다라는 말과 만들어지다라는 말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뭐를 만드는 거랑 그 무언가가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랑 이게 분명히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한글을 먼저 보시면 이 모양새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어지라는 단어만 따로 이렇게 들어갔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다라는 단어가 write라는 단어가 있다면 쓰다의 반대 개념, 일종의 쓰다의 수동태나 부르죠. 이 친구도 쓰다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여지 이렇게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영어도 최대한 비슷한 모양을 가져야겠죠.
같은 이제 어떤 언어니까. 자, 그래서 영어에서 이 수동태, 일종의 수동태 개념은 우리가 이제 당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면 그 만들어지는 무언가 입장에선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당한다라는 개념으로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자, 수동태는 일단 먼저 공식부터 확실하게 암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B 플러스 PP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식 자체에 PP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채워 넣어 볼게요. 자, 비동사, 물론 이제 이 비동사는 당연히 주어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be 플러스 made가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write라는 단어도 과거형은 wrote고요. 이렇게 모양이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과거 분사형 같은 경우에는 written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쓰다에 당하는 입장에선 쓰여지다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be 플러스 written 요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이 수동태가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사실 3단 변화를 외우는 게 어려운 건 맞지만 이 쓰다라는 단어의 수동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쓰여지다라고 대답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give라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give는 주다라는 뜻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선 돈을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hit이라는 때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 대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선 저한테 한 대 맞은 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런 게 수동태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적어 놨어요. 수동태 공식은 기본적으로 be 플러스 pp였고요. 수동태는 친구가 한 놈 있는데요. 친구가 물론 여러 명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 친구는 바로 이 by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의미는 누구누구에 의해서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느낌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은 다음에 그런 어떤 유명한 화가들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by 누구누구.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해서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by 기억해 주시고요. 수동태 가장 친한 친구. 자, 그 다음에 수동태의 느낌은 X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X, 이거는 뭐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수동태의 공식은 분명히 be 플러스 pp였죠. 이 수동태에서도 시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시제는 누가 결정해 줄 거냐? 바로 위에 있는 비동사가 결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pp는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얘는 고정입니다. 누구만 왔다 갔다 할 거냐면 비동사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X자는 뭐지?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아주 간단한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I make a cake. 나는 만들고 있다 케이크를. 자, 그러면 제가 수동태의 느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바로 X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케이크가 쭉 여기로 넘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만들고 있다 케이크를 이제 시작이 뭘로 바뀐 거예요? 케이크는으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만들고 있다가 뭘로 내려온다? 만들어지고 있다로 내려오겠죠. 자, 누구에 의해서? 자, by 먼저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i가 뒤쪽으로 넘어와요. 이게 바로 x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x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i는 주격이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주어의 자격이 있는 친구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i로는 못 들어와요. 그럼 뭐가 들어가냐? I, my, me. 목적격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by me. 이게 바로 나에 의해서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만들고 있다가 make였다면 만들어지고 있다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다의 시제가 뭐죠? 시제. 자,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이죠.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의 공식은 be 플러스 pp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줘야 돼요. 자, 비동사의 현재형 누구누구였죠? am, are, is 총 3명이었죠. 주어는 cake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3인칭 단수죠. is가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pp는 고정이라 했으니까 made가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A cake is made by me. 요렇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셨으면 밑에 것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요거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주격을 쓰시면 안 되고 뭘 쓴다? 목적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만 좀 기억하고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썼다, 편지를. You wrote a letter. 이렇게 돼 있죠. 자, 수동태 느낌하면 기억하기로 한 게 뭐라고요? X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지는으로 앞으로 왔어요. 편지는 썼다의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써져 있는 시제가 과거 시제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쓰여지다가 아니라 쓰여졌었다를 우린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던 U가 이젠 어디로 간다? 뒤로 X자로 딱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의 공식은 be 플러스 pp입니다. 자, 근데 위에 시제가 뭐였다고요? 과거였다고요.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형은 두 가지죠. was하고 were 둘 중에 골라야 됩니다. 자, a letter 편지 하나예요. was가 들어가고요. write의 pp는 누구다? written. pp는 고정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뭐뭐에 의해서 by였고요. 자, you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you, your, you죠. 이 친구 그대로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A letter was written by you. 편지는 was written, 쓰여졌었다 by you, 너에 의해서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는 makes, 만들고 있어요. some cookies, 약간의 쿠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수동태의 기본 중에 뭐가 있다? X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약간의 쿠키들이 자, 만들고 있답니다. 시제는 당연히 현재예요. 만들고 있다. 자, 그거를 수동태로 바꿔준 표현이 뭐였다? 만들어지고 있다. 수동태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 by였고요. 자, 이번엔 여기 있던 그는이 여기로 또 내려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목적격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he는 어떻게 되죠? he, his, 힘이죠. by 힘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 요거 해결하러 갈게요. 자, 시제는 현재 시제였습니다. 자, 비동사 공식 다시 한번 be 플러스 pp였죠? 자, 그러면 비동사의 현재형은 누구라고? am, are,
is라고. 그러면 주어하고 누구 짝을 맞춰줘야 되나? 아이고, 이번엔 쿠키가 여러 개네. 그럴 때 쓰는 건 are였죠. are. 자, 그런 다음에 make의 또 다른 pp형, 바로 또 made만 적어 주시면 오늘 수동태 공부는 끝난 겁니다. Some cookies, 약간의 쿠키들이 are made, 만들어지고 있어요. by him, 그에 의해서 말이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4가지만 기억할게요. 4가지만. 자, 첫 번째 어떤 거였죠? 수동태 공식은 일단 외워야죠. be 플러스 pp입니다. 자, 수동태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다? by, 뭐뭐에 의해서였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by 누구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의미라고 했죠? 수동태 만들고 싶어요. 뭐만 기억한다? X자부터 그려준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수동태에서 누구는 중요하다, 여러분들? 자, 공식이 be 플러스 pp라고 be를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시제를 지켜줘야 돼요. 그 시제를 책임져 주는 건 누구다? 바로 비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동사를 주어에 알맞게 썼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뭐 배웠어? 수동태를 배웠어. 여러분들은 요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아요. 수동태의 기본 개념은 뭐라고요? 당하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받은 게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맞는 거였고요. 자, 제가 케이크를 만든다면 그 케이크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편지를 한 장 쓴다고 한다면 편지는 쓰여지는 게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수동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총 9차시 수동태와 능동태에 관하여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잠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